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강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드디어 음운 변동에 들어왔죠. 그래서 음운 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세 가지 개념, 그리고 교체를 배웠습니다. 교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그리고 리을의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까지 이 네 가지의 교체 음운 변동은 정말로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나머지 교체 현상을 배울 건데 된소리 대기, 국외음화, 반모음화, 그리고 이모음 역행동화, 조음 위치 동화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2015년 6월 고1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은 보기는 자음동화와 관련한 국어 수업의 한 장면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선생님의 말이 나오고 있네요. 두 개의 자음이 이어서 소리가 날 때 소리 내기 쉽도록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소리를 담거나 서로 담는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우리 동화 현상에 대해 배웠었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예를 찾아볼까요?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의 앞에서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거 뭐였죠? 네, 이게 우리가 편의상으로 불렀던 기본 비음화였습니다. 뭐라고 외웠냐면은 안문, 닫는, 국민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니은,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 앞뒤에서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거는 뭐였나요? 네, 유음화였죠. 유음화가 복잡했던 이유는 일단 순행과 역행으로 나뉘고 또 각각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가 한 가지씩 더 있었어요. 한번 옆에 적어 볼까요? 일단은 순행, 그 다음에는 역행 유음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단어 뭐였나요? 순행은 칼날이 있었고 역행은 신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순행에서는 우리 뭘 생각했어야 됐죠? 네, 예외 두 가지를 기억을 했어야 됐습니다. 뭐였냐면 용언의 어간 어미에서는 유음화가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 어간의 리을 탈락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는 합성이나 파생에서도 리을이 탈락될 수 있다. 소나무가 그 예시였죠. 자, 역행에서는 우리가 뭘 고려해야 했나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음운 환경에 놓인 음운 변동이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와 경쟁적인 관계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리을의 비음화 그 중에서도 3번과 관련이 있었죠. 예로 뭐가 있었나요? 예로 의문론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의 기준이 되는 거는 분리 가능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을 게 있었죠. 순행 유음화 뭘 적으면 됐죠? 네, 용언에서 일어나는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겹자음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닳는을 적어 놓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먹물. 네, 비음화 맞습니다. 중력. 이거는 유음화랑 상관이 없네요. 이게 리을의 비음화입니다. 리을의 비음화는 어떻게 외웠죠? 종로를 침략한 결단력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이응, 미음, 그리고 니은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추가적으로 뭘 더 외워야 되냐면 평파여름 뒤에서도 희한하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니은이 잘못됐네요. 2번 국밥. 얘는 오늘 배울 된소리 대기니까 아니고요. 설날은 유음화가 맞긴 한데 기억이 잘못됐죠. 3번 입는. 얘는 비음화가 맞죠? 막내. 얘도 비음화라서 유음화는 아니니까 탈락. 4번 닫는. 비음화 맞습니다. 권리 역행적 유음화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톱니블은 나중에 배울 건데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물난리. 우리 지난 시간에 예시 단어로 배웠었죠. 물과 난 사이에서는 순행적 유음화가 그리고 난리 요 안에서는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얘도 맞는 설명. 그렇지만 톱니블이 아니니까 탈락.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016년 3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순행동화와 역행동화가 있는데 우리 동화 현상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동화의 순서, 그리고 동화의 정도, 그리고 동화의 거리. 동화의 순서에 따라 순행과 역행으로 구분을 했고요. 동화의 정도에 따라 완전히 같아지는 완전 동화, 그리고 완전히 같아지진 않고 일부만 담는 불완전 동화. 그 다음에 거리, 인접해 있는 직접 동화, 그리고 인접해 있지 않은 간접 동화로 구분했습니다. 보면 일단 순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칼날, 순행적 유음화, 그리고 강릉, 리을의 비음화, 둘 다 순행. 그 다음에 역행동화는 역행적 유음화와 그리고 기본적인 비음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1번부터 종로, 이거는 리을의 비음화죠. 그래서 순행입니다. 2번 장년, 비음화네요. 역행입니다. 신라, 역행 유음화입니다. 4번 반물, 기본적인 비음화죠. 역행입니다. 국민, 얘도 기본적인 비음화입니다. 역행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복습 문제 풀이였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4강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울 거는 된소리 되기입니다. 된소리는 우리가 경음이라고 해서 후두에 조금 더 긴장이 돼서 강하게 나온 소리,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평음이 특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때 평음은 예사소리, 그리고 경음을 된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부를 거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되기 1번 규칙, 2번을 2번 규칙,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종류를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자, 1번 규칙입니다. 평파열음 뒤에 경음화입니다. 평파열음은 우리가 그전에서도 이미 다뤘었죠. 비읍, 디귿, 기역, 얘네가 바로 평파열음인데 언제 나왔냐면은 음절이 끝소리 규칙할 때, 그리고 비음화할 때 나왔었습니다. 얘네 뒤에 다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그러니까 장애음 중에서도 예사소리인 얘네 5가지가 오게 되면은 반드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예외도 없다고 했는데 아마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외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즉 이 1번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 뜻이기도 하죠. 우리 기억나죠?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이걸 회피하기 위해 의문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약을 회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의문 변동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 발음을 우리가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 밑에 2번, 3번, 4번 규칙을 볼게요. 2번은 비음 뒤에 경음화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비의문론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용언, 어간이나 어미와 같은. 자, 일단 3번 규칙 볼게요. 3번 규칙은 관형사형 어미 뒤에 경음화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라는 비의문론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또 4번을 보면은 한자어에서 유음 뒤에 경음화인데 여기서도 한자어라는 비의문론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의문론적인 조건이다, 이 말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의문론적인 제약과 거의 유사한 말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한번 잠깐 그전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강의에서 의문 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 파트에서 의문론적 제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관련 예시 문제로 18년 3월 문제를 봤었는데요. 바로 이 지문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배울 된소리 내기 1번 규칙과 2번 규칙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비읍, 디귿, 기역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된다. 이게 지금 1번 규칙인 거고 밑에 있는 용언,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그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일 때 된소리가 된다. 이게 지금 배운 2번 규칙입니다.
보시면 1번 규칙과 같은 경우에는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이때 비음화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기역과 미음이 만나는 거는 우리말에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의문론적 제약이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의문 변동이 일어나야만 해. 그러니까 100% 일어나는 의문 변동이야. 그리고 기역과 미음이 만난다는 이런 의문론적 조건만 갖춰지면 의문 변동이 일어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래는 이런 의문론적 제약과 관련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니은과 기역이 만나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의문론적인 조건인 니은과 기역이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덧붙여져야 돼. 그게 뭐냐면은 니은은 용언의 어간이어야 되고 기역은 용언의 엄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의문론과 관련이 없는 조건이라고 해서 비의문론적 조건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의문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든 의문론적 조건에 의해서 의문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든 같은 말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보면은 1번과 2, 3, 4번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번은 의문론적 조건 혹은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2, 3, 4번은 의문론적 조건 플러스 의문론적 조건이 필요해요. 2번, 3번, 4번도 의문론적 조건은 필요해요. 일단 예를 들어 안떠라를 보면은 일단 니은 뒤에 디귿이 오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인 용언의 어간인지 엄인지 이걸 따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의문론적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왼쪽에 박스 보면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18년 3월 고3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해. 그러니까 얘를 비의문론적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 이미 했던 내용이었죠.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문론적 조건인데요. 의문론적인 조건을 간단하게 말해서 자음, 모음, 음절 구조와 같은 의문론적 단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 박스에서 1번 규칙 비읍, 디귿, 기역 뒤에 이런 예사소리가 온다 라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론적 조건에 의한 의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2번을 한번 보면은 비음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온다는 의문론적인 조건, 이것 플러스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용언, 어간, 어미와 같은 비의문론적 조건도 갖춰져야 됐습니다. 2번, 3번, 4번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러한 비의문론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각각의 규칙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1번, 의문론적 제약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주 강력한 규칙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2번, 이 규칙은 어간이어야 돼요. 무조건 어간.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 어미가 된소리가 된다는 의문 변동이었습니다. 비의문론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안기다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제가 어간이랑 어미 이 개념을 그전 강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간은 막 바뀔 때 안 변하는 부분, 어미는 변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기다를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막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안기고, 안기니, 안기었을까, 이렇게 등등등 바꿀 수 있겠죠. 이때 안 바뀌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간이 되는 거고요. 바뀌는 부분인 여기가 어미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니은과 기역이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네, 어간 내부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된소리되기 2번 규칙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내용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접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너무 지역적이니까. 근데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줄넘기 같은 경우를 볼까요? 줄 넘다 할 때 넘은 어간이 받고요. 기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접사예요. 근데 발음은 끼로 나죠. 그래서 접사가 된소리가 되는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된소리되기 3번 규칙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예요. 여기서도 안 배운 개념이 나오는데 관형사형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형이라는 말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의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미는 어미인데 관형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어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나왔던 예시인데요. 만날 사람을 한번 볼까요? 사람은 사람인데 만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날이 뒤에 오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꾸며주는 거를 하는 게 원래는 관형사라는 품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미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으니까 어미는 어미인데 관형사형 어미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거 뒤에서는 된소리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수록에서 사실은 관형사형 어미 리을과 뒤에 수록이 서로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띄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어미로 굳어져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되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비의문론적인 조건이 필요했죠. 네, 여기까지가 된소리 되기 의문 변동이었고요. 이에 대한 문제 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6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된소리 되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얘는 1번 규칙이네요. 그리고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는 2번 규칙이고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되기는 4번 규칙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니은은 다 한자어로 나오고 있네요. 너무 쉬운 게 그냥 눈으로 보고 디귿, 시옷, 지읒이 아닌 것만 골라내면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굴곡은 아니죠. 불법도 아닙니다. 나머지 3개 중에 정답이 있겠네요. 그래도 한번 선지 하나씩 볼까요? 1번의 기역, 신따. 얘는 기역이 맞습니다. 근데 니은이 아니고 안따. 얘도 일단은 기역이 여기서는 맞다라고 나오죠. 왜냐면 여기 니은 지읒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도 사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다음 강의에서 학습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일로 와서 이 단어를 뜯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넓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단어예요. 안따와 마찬가지로 함께 얘도 다음 강의를 배우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일단 문제만 보면은 얘는 지금 기억과 관련은 없죠. 담다. 지금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도 맞으니까 4번이 답이고요. 끌다는 기억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이번에는 14년 9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유형을 한번 나눠볼게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1번 규칙입니다.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은 2번 규칙, 그리고 관형사형 리을 뒤는 3번 규칙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 기역, 디귿은 모두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군.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모두 일단 특정한 음운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의문론적 조건이 다 필요해요. 1번 규칙 같은 경우는 기역과 일단 기역이 만나야 돼. 그리고 2번 규칙도 일단은 니은과 기역이 만나야 돼.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번과 2, 3번의 차이점은 1번은 이런 의문론적 조건만 갖춰지면 오케이인데 2번과 3번은 여기에 더해서
비의문론적 조건이 덧붙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인 겁니다. 2번, 밤길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은 기역에 해당되는 것이겠군. 지금 기역, 디귿, 비읍과 관련이 없습니다. 미음은. 그래서 정답이 아니에요. 2번이 답입니다. 밤길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은 나중에 배울 사이소리 현상 때문입니다. 3번, 껴안다. 껴안다를 막 바꿔보면은 껴안고 껴안니, 그래서 껴안까지가 어간이에요.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니은과 디귿이 만나고 있으니까 니은의 예로 적당하네요.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디귿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된다. 단어와 단어 사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띄어쓰기입니다. 띄어 써져 있다는 것은 앞과 뒤가 다른 단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어찌되었든 지금 보면은 띄어쓰고 있죠? 띄어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5번, 기쁜 소식. 여기서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용사형 니은 뒤에서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맞는 설명. 2번이 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된소리 대기 음운 변동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음운 변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개음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죠. 내신에서도 이게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면 아마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기도 할 텐데 이번 강의에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먼저 보도록 할게요. 디귿이나 티귿이 모음 이, 반모음 y 앞에서 경구개음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성격을 볼까요?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동화 현상입니다. 우리 이런 비슷한 거 배웠었죠. 우리 앞에서 비음화나 유음화, 걔네도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동화 현상이었죠. 근데 그때는요, 동화주나 피동화주가 모두 다 자음이었는데 여기서는 피동화주가 누구냐면 바로 모음이에요. 얘네가 지금 동화주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은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고 종류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성격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비음화, 유음화라는 동화 현상이 배웠는데 그것들처럼 발음을 조금 더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실제로 이게 진짜 편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한번 예시로 발음을 해볼까요? 구개음화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구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구개음화 없이 발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디로 발음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개음화를 적용시키면은 구지가 됩니다. 디와 지, 어떤 거를 발음할 때 보다 더 발음이 쉽게 날까요? 위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모음체계 설명할 때 이 Y는요, 고모음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는 고모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혀가 굉장히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나 반모음 Y는 입천장과 가까운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음을 다른 자음과 발음할 때 그 입천장 근처에서 나는 소리라면은 혀가 많이 안 움직여도 되겠죠. 공기길 내부에 있는 어떤 발음 기관들이 움직임이 조금 더 덜하다. 이때 우리가 발음을 조금 더 쉽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자음이 입천장 가까운 데서 소리가 날까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뭐였죠? 네, 바로 경국의 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표를 한번 볼까요? 디귿이나 티읕 같은 경우에는 잇몸 소리죠. 그래서 여기 앞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반면에 지읒이나 치읓 같은 경우에는 경국의 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 입천장 소리였어요. 그래서 입천장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음과 함께 발음이 되었을 때 혀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음이 조금 더 쉬운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발음해 보세요. D, D 이렇게 발음할 때보다 지 발음할 때
혀가 조금 더 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조건입니다.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태소 경계여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먼저 아래에 있는 형식 형태소부터 볼까요? 이미 이 형식 형태소라는 거는요 어디서 배웠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할 때 배웠습니다. 왜 음절 종성에 자음이 위치하는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배웠잖아요. 첫 번째는 단독으로 발음할 때, 두 번째는 뒤에 자음이 올 때, 세 번째가 바로 모음이지만 그게 실질 형태소일 때. 그래서 실질 형태소를 설명하면서 같이 형식 형태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실질 형태소가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형식 형태소여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가 문장을 볼게요. 나는 밭이랑 논이랑 다 보고 싶다. 이때 이랑은요, 나는 떡이랑 밥이랑 먹었어. 나는 철수랑 영이랑 놀았어. 할 때 그 이랑입니다. 의미가 형식적이고요. 그냥 앞에 오는 말과 뒤에 오는 말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중에서도 접속 조사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래서 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이럴 때 지금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치읓으로 바뀌게 됩니다. 밭이랑 이렇게 소리가 나죠. 반면 나를 볼까요? 나는 밭이랑을 걸었다. 할 때 이랑은요. 여기 개념 설명을 달아놨는데 갈아놓은 밭이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논에 보면 이렇게 흙을 쌓아놓는 게 있어요. 하나만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여기 위에다가 막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런 것들 아마 본 적 있을 건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일항인 거예요. 어때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때는 가와 달리 구개음화 환경이 아닙니다.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없던 니은이 추가되고 있죠. 이거를 니은 첨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비음화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죠. 가에서 이랑은 조사였는데 이런 형식 형태소 말고 또 다른 형식 형태소들도 많아요. 아래에 있는 예시들을 추가로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접사입니다. 접사는 단어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녀석을 말하는데 이것도 형식 형태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치읓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굳히다를 볼까요? 이번에는 히가 접사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보세요. 디귿과 접사 히 중에 히읗이 먼저 만나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 걔네가 하나로 합쳐지는 축약이 먼저 일어나요. 유기음화라고 하는 이런 음운 변동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일단은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바뀐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티읕으로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보니까 이모음이랑 티읕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이모음은 접사 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구개음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로 이해되시나요? 시가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축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바치다 일대 이다는 조사는 조사인데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지금 조사와 티읕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개음화 환경이니까 치읓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네가 모두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우지 않은 접사라든지 서술격 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니까요. 자, 다음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형태소 경계라는 건데요. 형태소라는 단위도 사실은 다음 파트인 형태 파트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형태소라는 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거를 막 작게 쪼개보세요. 그랬을 때 의미가 없을 때까지 최대한으로 쪼갰을 때 그때 나오는 그 덩이들 있죠.
그런 한 덩이 한 덩이를 바로 형태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굳이 여기서 더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배울 거니까. 볼게요. 예시로. 굿디 이 말이 있는데 이걸 쪼개보면은 이 굿은 굿달 때 굿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쪼갤 수가 있어요. 가치도 마찬가지. 갓달 때 갓에서 온 거니까 쪼갤 수 있죠. 또 콩밭도 마찬가지로 콩밭과 이다 이렇게 둘로 쪼갤 수가 있죠. 더 쪼갠다면 얘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거예요. 콩과 밭도. 그리고 굿이다도 굿다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쪼개놓은 그 경계에 있죠. 그 경계에서 보니까 디귿과 이가 만나고 있죠. 티귿과 이가 만나고 디귿과 아까 살펴봤던 이 모음이 만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디귿이 히랑 만나서 티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되었든 경계에서 모두 다 만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형태소 경계가 아닌 경우는 뭘 말할까요? 그거는 바로 한 형태소 내부에서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예시를 볼게요. 잔디, 마디, 견디다 보면은 모두 다 한 글자 내부, 한 형태소 내부에서 지금 디귿이랑 이모음이 만나고 있어요. 위에서 살펴봤던 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형태소 내부에서 디귿이나 티읕이 이모음 Y랑 만날 때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서 조금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이후에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볼게요. 왼쪽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은 형태소 경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개념은 인지는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형태 파트에서 형태소라는 개념을 그때 이제 배우게 되면은 아, 지금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가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니까 형태소 경계라는 건 대충 이런 거구나.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였냐면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경계의 위치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거를 고르도록 한 겁니다.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뭐 하라고 했죠? 의미가 없어질 때까지 쪼개라고 했습니다. 자, 앞일 쪼갤 수 있어요? 네, 앞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장미꽃도 마찬가지예요. 장미와 꽃으로 쪼갤 수 있는데 장과 미를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개면은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 넣고는요. 넛할 때 넛.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용언의 어간, 어미는요. 둘로 나눠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걱정은 어떨까요? 걱과 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얘네들은 쪼개면은 더 이상 의미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남았네요. 얘는 굳다에서 온 거니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미꽃 할 때 꽃 있죠. 꽃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태소 지금 내부에서 평파열음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기역과 지읒이 만나고 있어요. 뭐가 일어나야 되죠?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 형태소 내부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은 구개음화의 종류입니다. 구개음화의 종류라고 하면은 구개음화의 종류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지금부터 다루는 이 내용은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올 확률은 낮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지엽적인 부분까지 건드리고자 한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디귿이나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건 기본적인 구개음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디귿 구개음화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할 구개음화는 기역 구개음화 그리고 히읗 구개음화입니다. 자, 먼저 기역 구개음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볼까요? 기역, 기역, 쌍기역이 모음 이나 반모음 y 앞에서 지읒, 치읒, 쌍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보시면 동화주는 디귿 구개음화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피동화주가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디귿 구개음화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아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 구개음화는 단어인 첫머리, 그러니까 첫 음절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역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만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앞에서 살펴봤던 디귿 구개음화의 특징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였죠. 근데 이 기역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만 일어납니다. 또한 표준어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방언에서 일어나는 정도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예들이 있는데요. 기름을 지름으로 한다든지 기미를 지미로 한다든지 뭐 이런 예시가 있는데, 경상도 전라도 이쪽 출신 친구들이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히읗 구기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동화주는 똑같아요. 모음이나 반모음 y입니다. 그렇지만 피동화주가 히읗이고, 또 다른 점은 동화되어 나타나는 소리가 시옷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앞에서 살펴봤던 디귿 구개음화나 기역 구개음화는 모두 구개음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구개음이 아닌 잇몸 소리인 시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아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옷은 아주 예전에 구개음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서 지금의 치조음, 그러니까 잇몸 소리가 된 거죠. 조음 위치 자체가 바뀐 거예요. 히읗 구개음화는 시옷이 구개음일 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옷이 치조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교체되어 나오는 음이 구개음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구개음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사정에는 이런 통시적인 원인이 섞여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힘을 심으로, 형님을 성님으로, 또 흉악하다를 숭악하다로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이 중에서 형님을 성님으로 부르는 거, 이거는 TV나 드라마에서 자주 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히읗 구개음화도 기역 구개음화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나타나고요. 형태소 내부에서만 적용되고 표준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개음화의 종류였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은 음소적 구개음화와 음성적 구개음화인데, 이 부분은 꽤나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1강에서 음소 그리고 음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웠어요. 그렇죠. 음소적 구개음화. 이때 음소는 음운과도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음소적 구개음화라는 말은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디귿 구개음화에서는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기역 구개음화도 마찬가지고 히읗 구개음화도 마찬가지로 음소 자체가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적 구개음화는 이런 음소적 구개음화와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우리가 배웠던 음소와 음성의 차이점에 기인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음소에는 변화가 없고요. 단지 변이음 차원에서 음성만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음체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볼까요?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귿 구개음화죠. 얘네들이 지금 센 입천장 소리, 그러니까 구개음인 지읒, 치읒, 쌍지읒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죠? 네,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같은 잇몸 소리인 시옷이나 쌍시옷, 그리고 니은, 리을, 얘네도 센 입천장 소리로 바뀐다면 조금 더 발음이 쉽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네 한테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음소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이음 차음에서 음성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디귿, 티읕, 쌍디귿 이런 음운들의 소리 집합체가 있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예 음운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시옷, 쌍시옷, 니은, 리을 이 녀석들 있죠. 이 녀석들은 이렇게 변이음을 갖는데 원래는 세모로 소리 나던 것이 조금 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별표로 소리가 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변이음 차원에서 음성만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얘네들도 똑같이 동화주는 모음이나 반모음 Y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가에 시옷과 쌍시옷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개론서에서 보면 이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의 그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 정도까지는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예시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할 때 요 사를 한번 발음해 보세요. 사, 사.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시옷은 잇몸 소리이기 때문에 혀가 앞쪽에 위치한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잇몸 부근에 있겠죠. 그런데 신발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신발.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발음할 때보다 혀가 조금 더 뒤쪽에 있고 혀의 가운데 부분이 저기 경국의 부근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신발, 신발, 사랑, 사랑. 느껴지시나요? 뒤에 오는 개셔의 셔나 씨름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나의 니은을 보겠습니다. 신융 할 땐 융, 그리고 님을 발음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원래 잇몸 소리이기 때문에 혀가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발음할 때는 혀가 조금 더 뒤쪽 그리고 경구개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 달력 모두 다 혀가 저기 경구개 쪽에 위치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음성적 차원에서 경국의 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음소적 구개음화 그리고 음성적 구개음화를 살펴봤는데 아마 이거를 단독으로 내진 않을 거고요. 위에서 살펴본 기역 구개음화 그리고 히읗 구개음화와 같이 다루지 않을까. 그리고 다룬다면은 긴 지문을 활용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구개음화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앞에 나왔던 음성적 구개음화 이것보다 더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따로 필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옛날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천천히 본문을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구개음화는 그 역사가 중요한 음운 현상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 실현 양상이 조금씩 달랐고 그 모습이 현대 국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 구개음화는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오른쪽에다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봤는데 17세기 말 18세기 초라고 했으니까 이때 구개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의 구개음화는 현대의 구개음화와는 달리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다시 그래프에 표현을 하면은 자, 이렇게 형태소 경계뿐만 아니라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예가 가인데 한번 볼게요. 천지의 과거 형태인 천디에서 D가 형태소 내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개음화가 적용되어서 지로 되었고 뒤에 오는 다른 예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면요. 단어의 모양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현대 국어와는 다른 점이죠. 현대 국어에서 우리가 이를 구지로 발음한다고 해서 표기할 때
지읒으로 적지는 않죠. 그런데 과거 중세국어에는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면은 모양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19세기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렇게 형태소 경계에서만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이미 그동안 국외음화가 진행이 되면서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면은 모양 자체가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형태소 내부에 디귿과 이모음 혹은 티읕과 이모음 혹은 반모음이 결합되면은 이게 지읒으로 바뀌잖아요. 혹은 치읓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반모음이나 이모음과 디귿, 티읕이 만나는 환경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우리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디귿이나 티읕과 이모음 또는 반모음이 만나는 환경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잔디, 마디, 어디, 디디다, 견디다, 이것들 모두 한 형태소 내부에서 디귿과 이모음이 만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어떻게 디귿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이 단어들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18세기 당시,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한창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얘네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달랐냐? 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디귿 뒤에 현대 국어처럼 이모음이 아니라 의모음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디귿 뒤에 모음이나 반모 Y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적용될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얘네가 시간이 흘러서 19세기 중후반, 그러니까 이미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단모음화가 나타나서 의가 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국외음화는 나타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디귿이 이 앞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던 거죠.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면은 요때는 잔디로 예를 들면은 잔디가 아니라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국외음화가 적용될래야 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19세기 중후반이 되면 얘네가 의모음이 이렇게 단모음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국외음화 환경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형태소 경계에서만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잔디에서는 국외음화가 적용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과 이모음이 만나는 형태가 남아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어떤가요? 이 내용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은 제 생각은 잔디 혹은 견디다, 뭐 이 정도 예시를 가지고 나올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잔디, 견디다, 이 정도 단어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국외음화에 관한 문제를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18년 9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기억 미음에 나와 있는 예시 단어를 분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보면은 마지, 같이, 기본적인 디귿 국외음화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니은을 보면은 받치는 디귿 국외음화가 맞는데 밭을 여기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 굳히다, 닫히다 모두 접사,
히에 의해서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죠? 접사 히에 의한 국외음화가 이렇게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을, 미치, 끝인사. 여기서는 뒤에 오는 말이 형식 형태소냐 아니면 실질 형태소냐 이거를 두고 구분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끝인사할 때 인, 이거는 실질 형태소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미치에서의 인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있죠. 다음 해돋이 그리고 견디다. 여기서 보면 해돋이 같은 경우에는 해가 돋다 라는 말에 뒤에 접사 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소 경계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견디다는 이렇게 형태소 내부, D가 지금 형태소 내부에 있는 거죠. 어간 견디라는 형태소 내부에 디귿과 이 모음이 만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과거에 통시적으로 살펴봤을 때 역사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볼까요? 기억을 보니 디귿이나 티읕이 끝소리일 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군. 마지처럼 일단 끝소리에 자음이 오고 그 다음 글자 중성에 이 모음이 와야 형태소 경계에서 디귿과 이 모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음의 견디다처럼 D가 이렇게 와버리면은 디귿과 이가 형태소 내부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형태소 경계에서 디귿과 이 모음이 만나서 국외음화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마지처럼 디귿이 이렇게 받침에 와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니은을 보니 티읕이 특정한 모음과 만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군. 맞습니다. 을과 같은 음모음과 만나면은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모음과 만났을 때야만 국외음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3번. 디귿을 보니 디귿 뒤에서 히읗이 탈락할 때 탈락하나요?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탈락이 아니라 축약입니다. 축약.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리을을 보니 티읕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맞습니다. 끝인사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미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군. 맞습니다. 견디다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디귿과 이 모음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12번. 이번에는 11년 11월 고2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본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디귿 국외음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A. 붙여, 닫혀. 여기서는 Y 앞에서 디귿이나 티읕이 국외음화를 겪고 있습니다. 자, A번을 볼까요? 국외음화는 이뿐만 아니라 여 앞에서도 일어난다. 맞는 설명이겠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모음 앞이라기보다 반모음 Y 앞이겠죠. 왜냐하면 여는 반모음 Y 플러스 어일 테니까요. 자, 그 다음 B, 마디, T.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형태소 내부에서의 국외음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를 보면은 한 형태소 안에서는 아니라는 말이 내부라는 뜻이겠죠. 국외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C, 미다지, 낱낱이. 자, 국외음화는 두 번째 음절 이후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음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절과는 관련이 없이 형태소 경계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날 환경을 충족을 한다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D, 홑, 이불, 밭이랑. 국외음화는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에도 일어난다. 아니죠.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니은 첨가 그리고 밭이랑에서도 니은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은 희와 관련되는 국외음화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축약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로 축약된 다음에도 일어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음운 변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살펴본 음운 변동은 반모음화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 앞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번 용언 어간이 이모음으로 끝날 때 그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이 모음이 반모음 Y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간이 오우로 끝날 때 그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오우가 반모음 W로 교체가 됩니다. 한번 예시를 볼까요? 기어라를 보면요. 어간 기의 이모음이 어라 앞에서 반모음 Y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아가 되고 있네요. 이거를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이모음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Y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모음과 쳐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모음 여가 되는 거죠. 나머지 예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반모음화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단모음과 단모음을 연속적으로 발음하는 것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런 식의 발음보다 더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반모음화도 이런 회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됨으로써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배열을 만들죠. 그래서 모음 플러스 모음의 배열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기어라고 할 때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이렇게 결합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Y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반모음을 반자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죠. 그만큼 반모음은 자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모음, 단모음 이런 식의 결합은 자음, 모음 결합과도 유사한 거죠. 어찌되었든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결합은 굉장히 힘이 든데 그거를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바꿈으로써 그런 힘든 발음의 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렇게 모음끼리 배열되는 거 있죠.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 이런 거를 모음 충돌이라고 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를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반모음하는 수의적인 성격이라는 건데 수의적이란 말은 어떤 음운 환경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럴 때 수의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반모음화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경향성은 존재해요. 어떤 경향성이냐면 이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1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거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볼까요?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 플러스 어라인데 땅을 기다 할 때 그 기입니다. 보면은 그냥 아무런 음운 변동 없이 기어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반모음화가 일어나서 결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서 기여라 이렇게 발음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게 보이죠? 뒤에 오는 보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나 같은 경우는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딱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오다,
지다, 치다, 찌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면은 오 플러스 아라가 될 때 오 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와라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다, 치다, 찌다도 저도, 쳐도, 쪄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어도, 치어도, 찌어도 라고 발음하는 거는 올바른 발음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반모음화입니다. 보시면 이 플러스 어모음이죠. 지금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돼서 y 플러스 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 y 플러스 어가 바로 이중모음 여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뒤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변했어요, 갑자기? 네, 그냥 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음운 변동인데 뒤에서 배울 겁니다. 보면은 y가 있어야 할 자리에 y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반모음 탈락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게 일어났냐면 오른쪽 한번 볼까요? 지읒과 치읒과 쌍지읒은 경국의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그리고 반모음 y도 입천장 부근에서 나는 소리라고 했죠. 이렇게 조음 위치가 서로 비슷한데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반모음화로 인해 나타나는 장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음이란 거 어디서 나왔죠? 네, 우리가 음소를 설명할 때 음운에는 음소뿐만 아니라 운소도 있다고 하고 우리말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운소는 소리의 길이, 장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음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장음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음이 아닌 소리, 단음이 장음이 되었다. 이 뜻을 의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제시한 예시들을 보면 장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보면은 기어라에서 겨 뒤에 여기 점점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껴서에서도 점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음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장음이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반모음화가 적용되는 경우에 음절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기 플러스 어라 이음절 자리가 어떻게 돼요? 반모음화가 되면 1음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장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거를 보상적 장음화라고 합니다. 또는 줄어들기 전에 이음절의 길이가 줄어든 1음절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장음화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기어 할 때는 이음절로 발음해야 할 것을 이제는 1음절로 발음하다 보니까 그 길이를 그대로 1음절에 유지시키게 되면서 장음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장음화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의적으로 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이음절 이상의 어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장음에 대해 배웠을 때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장음에는 조건이 있는데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눈이 아무리 장음이라 하더라도 한방눈처럼 다른 단어 뒤에 오게 되면은 장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상적 장음화도 이게 나타날 수 있으려면 반모음화가 나타나는 그 부분이 단어의 첫머리여야지만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견디어를 보겠습니다. 이거 사전 검색해 보면은 견디어도 가능하고요. 견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반모음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장음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보면은 반모음화가 나타나는 부분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라 두 번째 음절이죠. 그래서 장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오다, 지다, 치다, 찌다와 같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장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음이 나타나는 것을 뭐 일종의 협상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로 기다로 예로 들면 기다 입장에서는 반모음화를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냥 기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모음화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날 좀 더 길게 발음해줘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음절 이하에서 반모음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음화가 나타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문제 한 문제를 한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년 3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음운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등이 있는데 용언에 활용해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모음의 음운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모음 종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단모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모음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 있다는 거. 예로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오아가 와로 되는 게 나와 있어요. 반모음 화겠죠? 변동 전에는 오와 와였는데 변동 후에는 이중모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모음을 풀어서 보게 되면은 반모음 W와 단모음 I가 합쳐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O 모음이 반모음 W로 교체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선지에서 반모음화가 나타나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띠어가 변동 전에는 이렇게 위와 어가 합쳐졌어요. 근데 변동 후에는 어가 여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반모음이 하나 더 첨가된 거예요. 어가 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로 반모음이 더해져야겠죠. 자, 살피어를 보겠습니다. 이와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됐습니다. 이게 반모음화네요. 여는 y 플러스 어일 테니까 이가 y로 교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3번. 치르어가 칠어가 됐습니다. 눈에 딱 보이죠? 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탈락이라고 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끼어가 끼여가 됐습니다. 어가 여로 바뀐 거니까 아까 1번과 똑같이 반모음이 첨가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이에요. 아서가 자서가 됐습니다. 이것도 단모음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배울 동일 모음 탈락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모음화였고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다른 음운 변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음운 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음 역행 동화입니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선행 음절의 후설 모음이 후행 음절의 모음 이나 반모음 y에 의해서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왼쪽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단모음 체계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고 하면은 뒤에 오는 후설 모음 있죠. 이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뀐다 이 뜻입니다. 근데 바뀔 때 혀의 높낮이, 그러니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런 거나 입술 모양,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런 특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로지 혀의 전호 위치만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 이모음 역행 동화로 인해서 다른 거는 그대로 두고 혀의 전호 위치만 바뀌게 되는 거니까 애모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 뜻입니다. 다른 모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때 후설 모음이 왜 전설 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 보면은 동화주를 살펴봐야 돼요. 이번에 동화주는 구개음화에서 나왔던 그 녀석들입니다. 모음 이나 반모음 y예요. 구개음화 할 때는 얘네들의 입천장에서 발음되는 소리라는 특성을 포인트를 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특성 말고도 전설 모음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모음이 고모음이면서도 전설 모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 모음과 성격이 유사한 게 반모음 Y이기 때문에 후설 모음이 얘네를 만나게 되면은 같은 전설 모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끌이다. 끌이다의 모음이 뒤에 오는 이 모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모음으로 바뀌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먹이다. 먹의 어는 후설 모음이에요. 근데 뒤에 오는 이 모음을 만나다 보니까 애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나와 있는 본문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모음 역행동화에서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입술 소리나 여린 입천장 소리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가를 한번 볼게요. 아비가 애비가 되는데 동화주는 이모음이라고 했죠. 피동화주가 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비읍, 입술 소리가 오고 있고 어미는 미음, 애기는 기어, 뱅이는 이응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다른 글자, 그 중에서도 입술 소리나 여린 입천장 소리가 올 때 이게 일어나는데 나처럼 리을이 오는 경우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 이 동화 현상의 종류가 뭐다? 바로 간접 동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모음 역행 동화는 명칭에서도 드러나지만 동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데 이때 동화주, 모음 이와 반모음 y는 모두 전설 모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후설 모음이 얘네를 만나게 되면 같은 전설 모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왼쪽 단모음 체계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후설 모음이 혀의 높이 그리고 입술 모양 얘네들은 변화가 없어요. 다만 혀의 전후 위치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전설 모음으로 바뀌게 되면은 혀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발음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먹이다를 한번 볼까요? 먹이다가 먹이다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어에서 저기 이로 혀가 앞뒤로 움직였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모음 역행동화로 인해서 어가 에로 바뀐다? 그러면 혀가 앞쪽에 위치하고 높낮이만 조금 바꾸면 돼요. 움직임이 줄었죠. 그래서 발음이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화 현상의 세부 기준에 따라 본다면 동화주가 피동화주 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역행동화입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완전히 같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불완전 동화이고요. 물론 끓이다처럼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불완전 동화라고 볼 수 있고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다른 자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접 동화입니다. 그 다음 이런 이모음 역행 동화가 적용된 형태는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다만 역사적으로 이런 동화 현상이 적용되어서 굳어진 몇 개의 단어만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예시가 그렇고요. 나중에 천천히 여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이모음 역행 동화였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이 이모음 역행 동화는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아마 중세국어의 내용과 함께 엮여서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아직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있더라도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의문 변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의문 변동이에요. 조음 위치 동화입니다. 그 전에 배웠던 비음화, 유음화 같은 경우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고 조음 방법이 변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조음 방법이 그대로고 조음 위치만 변하는 동화입니다. 한번 정의를 보겠습니다. 선행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이 후행 음절의 초성에 놓인 자음의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현상인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순음화 그리고 연구개음화가 그것입니다. 양순음화를 보면은 치조음이 양순음을 만나서 같은 양순음으로 바뀌고 있어요. 보시면 치조음 그러니까 잇몸 소리를 말하죠. 니은이 미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같은 미음으로 바뀌어요. 신문을 볼까요? 우리가 그냥 신문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신문 이렇게 미음으로 발음을 하기도 해요. 또한 산불도 산불 이렇게 미음으로 발음을 하기도 하고요. 꽃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뒤에 자음이 왔기 때문에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귿이
비읍에 의해서 양순음화를 거쳐 비읍으로 발음이 되죠. 어찌되었든 양순음이 아닌 소리가 양순음에 의해서 양순음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음화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에요. 이번에는 동화주가 연구개음이고요. 피동화주는 치조음이기도 하고 양순음이기도 합니다. 한 강을 볼까요? 자, 보시면 니은, 잇몸 소리, 치조음입니다. 근데 그게 연구개음을 만났더니 같은 연구개음인 이응으로 바뀌고 있어요. 한강 이렇게. 숟가락도 디귿이 연구개음 기역을 만나서 기역인 숟가락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예시들도 비슷하고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강을 예로 한번 들어서 보면은 잇몸 소리인 니은이 좋은 방법은 그대로 하고 좋은 위치만 여린 입천장 소리로 바뀌고 있는데요. 오른쪽 자음 체계표를 한번 볼까요? 자, 한강에서의 한 니은이 지금 한강 이렇게 이응 받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가로로 선이 그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그대로 하고 좋은 위치만 바뀌어야 되니까요. 근데 비음화나 유음화에서는 어떻게 됐죠? 비음화를 예로 들까요? 앞문으로 예를 들면 비읍이 뭘로 바뀌었어요?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세로로 줄이 그어졌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좋은 위치 동화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런 위치 동화는 잇몸 소리인 리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보시면 다른 잇몸 소리, 그러니까 치조음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리을에서만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체계표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바로 정답은 다른 좋은 위치에서는 유음으로 발음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이 좋은 위치 동화는 다른 거는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그대로 하고 좋은 위치만 바뀌어야 해요. 근데 리을 같은 경우는 다른 좋은 위치에 유음으로 발음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좋은 위치 동화에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현상은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수의적인 현상이고요. 또한 좋은 위치 동화가 일어난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고3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지금 방금 배웠던 좋은 위치 동화가 여기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단어들을 분석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맞이부터 보겠습니다. 맞이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고 있네요.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화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디귿 구개음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꽃눈은 어떻게 발음되죠? 이거는 좀 살펴봐야겠네요. 먼저 치읓이 이렇게 음절이 끝소리 규칙을 겪어야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해서 비음 동화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 꽃눈 이렇게 발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음운 변동이 숨어져 있는 거죠. 자, 강릉을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리을이 이응에 의해서 니은으로 바뀌고 있네요. 리을 비음화입니다. 그리고 실내 이거는 순행적 유음화네요. 그리고 앞날 얘도 꽃눈과 마찬가지로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어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비음 동화를 겪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맞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좋음 위치만 한 번 변한다. 볼까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좋음 위치만 변했나요? 변한 거 맞습니다. 근데 뭐도 바뀌었어요? 좋음 방법도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설명. 이걸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배웠던 구개음화는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이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꽃눈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만 2번 변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치읓이 뭘로 바뀌었죠? 네, 디귿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조음 방법 1번, 그리고 조음 위치도 1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으로 발음됐죠. 이번에는 조음 방법이 1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음 위치는 1번, 조음 방법은 총 2번이 바뀐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강릉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만 1번 변한다. 강릉은 리을의 비음화였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조음 방법만 1번 변하는 게 맞네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4번. 실내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위치가 변한 후 조음 방법이 변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있어요. 조음 방법이 1번 변할 뿐 조음 위치가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번은 틀린 설명. 그 다음 5번. 앞날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서는 조음 방법이 변한 후 조음 위치가 변한다. 일단 먼저 피읍이 같은 양순음의 파열음인 비읍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음 방법 1번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5번도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공!